봐봐. 우리 복습만 한번 할 거야. 유효 핵전화가 뭐였었는지 기억해? 하나도 기억 안 나? 원자 핵이 있어. 내가 원자 번호 11번 나트륨을 예로 들어줄 거야. 원자 핵이 양성자가 11개 있어. 응? 첫 번째 껍질, 두 번째 껍질. 나트륨 몇 쪽이 몇 쪽이야? 3주기 1쪽. 이게 나와야 돼. 3주기 1쪽이니까 껍질이 3개, 가장 바깥 껍질에 전자가 하나겠지? 가장 바깥 껍질에 있는 전자가 받는 힘은 뭐가 있어? 무슨 힘을 받니, 저 전자는? 아니, 이 전자는 무슨 힘을 받아서 지금 여기 붙잡혀 있는 거야? 누구의 인력? 항상 주어가 있어야지. 누구의 인력? 원자핵으로부터 받는 인력이 있지. 그러니까 도망 못 가고 붙잡혀 있는 거 아니야? 이걸 핵전화라 그래. 근데 이것만 받아? 또 뭐 받아? 얘하고 원자핵밖에 없어 지금 여기에? 또 누가 있어? 앞에 껍질. 다른 전자들이 있지. 걔네들하고 뭐 하겠어? 밀어. 반대로 민단 말이야. 이걸 우리가 뭐라고 불렀어? 가려막기 효과. 그럼 얘가 실제로 받는 힘은 얼마야? 어떻게 계산해? 큰 거에서 작은 걸 빼는 거지. 그럼 이 정도 남는단 말이야. 응? 이게 유효액전화야. 이게 원자 핵으로부터 전자가 받는 실제 인력, 진짜 인력, 핵전화에서 가려막기를 뺀 거. 알겠어? 근데 원자 번호 12번 마그네슘도 있어. 양성자가 12개야. 3주기 2족이야. 가장 바깥쪽에 전자가 2개야. 얘도 핵전화가 있겠지. 그지? 원자 핵이 땡기는. 나트륨의 핵전화가 크겠어? 마그네슘의 핵전화가 크겠어? 그렇게 생각한 이유는? 마그네슘이라 생각한 이유는? 이유. 왜 마그네슘의 핵전화가 클까? 더 커. 뭐가 더 커? 핵전화는 원자 핵이 전자를 땡기는 능력이야. 그럼 왜 마그네슘이 그게 나트륨보다 큰 거야? 너무 확실하게 보이잖아. 원자 핵이. 아니, 원자 핵에 써놓은 이게 뭐야? 원자 번호는 뭘 갖고 정한 건데? 네, 양성자수. 양성자가 플러스를 띄니까 양성자가 많으면 더 세게 땡기겠지. 양성자가 많아야 더 세게 땡기겠구나 라는 생각이 들어야 돼. 이게 얘가 힘을 더 세게 받고 있는 건 알겠는데 뭐 때문이냐고 물어봤을 때 설명을 못하면 말이 안 되지. 누가 봐도 양성자수가 많아서 세게 땡기는 건데. 너 서술형을 쓰려면 정확한 용어가 나와야 돼. 핵전화는 양성자수 때문에 지금 마그네슘이 크다고. 그럼 가려막기 효과는? 나트륨이 클까 마그네슘이 클까? 마그네슘이. 왜? 왜 마그네슘이 클까? 가려막기가 뭐야? 앞에 있는 전자들이 날 막는 거잖아. 왜 마그네슘이 나트륨보다 커? 마그네슘이 나트륨보다 양성자만 많아? 아니잖아. 뭐도 많아? 전자도 많잖아. 지연아, 핵전화는 누구 때문에 나오는 힘이야? 양성자. 원자 핵 속에 양성자 때문에 나오는 힘이고, 가려막기는 누구한테서 나오는 힘이야? 전자. 근데 양성자 수가 많으면 핵전화도 당연히 크겠지. 전자 수가 많으면 가려막기도 당연히 크겠지. 당연한 거 아니야? 전자 수도 얘가 많잖아. 가려막기도 얘가 클 수밖에 없다니까.
그럼 핵전화도 마그네슘이 크고 가려막기도 마그네슘이 크면 유효 핵전화는 둘 중에 누가 크겠냐고. 나트륨하고 마그네슘 중에. 마그네슘이 크다고 생각한 이유는 핵전화도 크고 가려막기도 큰데 이유는 핵전화도 얘가 크고 가려막기도 얘가 커. 왜 뺐을 때 나트륨보다 마그네슘이 유효 핵전화가 클 거라고 생각한 거야? 마그네슘이 나트륨보다 유효 핵전화가 큰 게 맞는데 이유가 중요하다고. 이것도 크고 이것도 큰데 왜 유효 핵전화가 나트륨보다 마그네슘이 큰지 이유가 중요하다고. 이유가. 둘 다 커서. 유효 핵전화가 핵전화에서 가려막기를 빼는 거죠. 근데 이것도 크고 이것도 크면 얘도 커지는 게 확실해? 그 이유가 맞아? 핵전화도 커지지만 가려막기도 같이 커지는데 유효 핵전화가 무조건 커질 거라고 생각할 수 있어? 아니잖아. 그럼 왜 나트륨보다 마그네슘이 유효 핵전화가 크냐? 핵전화의 증가 효과가 가려막기 증가 효과보다 크기 때문이야. 무조건. 왜 클까? 핵전화는 양성자수 증가에 영향을 받는데 가려막기는 나트륨보다 마그네슘이 전자수가 늘었는데 전자가 어디서 늘어나? 같은 껍질에서 늘어나잖아. 같은 껍질에서. 가려막기는 같은 껍질보다 앞에 껍질에서 더 강하게 주는 거야. 같은 껍질에 있는 전자도 가려막기를 할 수는 있어. 근데 앞에 있는 전자보다 그 효과가 약하다고. 그러면 전자수가 같은 껍질에서 늘어나면 얘가 증가하긴 하지만 양성자수 증가하는 것보다는 효과가 작다고. 자, 다시. 유효 핵전화가 마그네슘이 나트륨보다 큰 이유라면 뭐라고 해야겠어? 둘 다 커지지만 핵전화의 증가 효과가 가려막기 효과의 증가보다 커서. 왜? 같은 껍질에서 전자가 늘어봤자 가려막기 효과는 조금씩밖에 안 늘거든. 앞에 전자가 가려막는 게 센 거지 같은 껍질의 전자는 가려막기가 약해. 무슨 말인지 알겠어? 그럼 이게 얘네 둘만의 관계에만 해당하냐? 같은 주기에 있는 애들은 이게 다 해당한다고. 같은 주기에 있는 애들은 갈수록 양성자수 늘고 전자수도 늘지만 다 같은 껍질에서만 느는 애들이잖아. 그러니까 같은 주기에 있는 애들은 원자 번호가 커질수록 유효 핵전화가 어떻게 되겠어? 증가할 수밖에 없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어? 그래서 같은 주기에서 어디 갔어? 같은 주기에서 지금 원자 번호 커질수록 유효 핵전화 지금 어떻게 되는지 봐봐. 계속 증가하잖아. 양성자수의 증가 효과가 전자수 증가 효과보다 크니까. 그럼 같은 족은 어때? 자, 리튬하고 나트륨 같은 밀족이야. 근데 이쪽으로 갈수록 원자 번호가 커. 둘 중에 누가 지금 유효 핵전화가 큰 게 보여? 나트륨이 큰 게 보이지. 같은 족에서도 원자 번호가 커질수록 주기율표가 없네. 같은 족에서도 원자 번호가 커질수록 양성자수 증가해. 하지만 전자수도 같이 증가해. 근데 누구의 증가 효과가 여기서도 더 컸다는 거야? 양성자수 증가 효과가 컸다는 거야. 같은 주기든 같은 족이든 양성자수 증가 효과가 더 크다는 거야. 그럼 결론은 유효 핵전화는 거의 누구의 영향을 가장 크게 받다고 볼 수 있어? 양성자수. 원자의 양성자수. 그러니까 양성자수가 크면 유효 핵전화도 크다로 생각해도 크게 무리가 없다고. 양성자수가 유효 핵전화랑 거의 같은 의미라고 생각해도 큰 무리가 없단 말이야. 어차피 양성자수 영향을 제일 크게 받으니까. 뭔 말인지 알겠어? 지금 이 파트의 가장 핵심은 주기율표의 어느 쪽으로 갈수록 뭐는 증가한다, 뭐는 감소한다. 이 규칙성을 찾는 게 핵심이야. 자, 1번. 유효 핵전화는 같은 주기에서 원자 번호가 증가할수록 크기가 같은 족에서 원자 번호가 증가할수록 증가. 유효 핵전화는 원자 번호만 커지면 다 증가. 오케이? 그 다음 두 번째. 원자 반지름이야. 같은 주기에서 원자 번호가 커질수록 유효 핵전화가 어떻게 된다고?
커진다고. 유액전하가 커진다는 게 무슨 뜻이야? 땡기는 힘이 세진다고. 그럼 원자 크기는 어떻게 될까? 작아져. 같은 주기에선 그래서 원자 반지름이 작아져요, 갈수록. 왜? 땡기는 힘이 세지니까. 보여? 같은 주기에서 유효액 전하가 커지니 원자 반지름이 작아지는 관계. 같은 주기 기준으로. 이 주기 기준으로 그려놨지. 그럼 같은 족은 어떨까? 같은 족에서도 원자 번호가 커지면 유효액 전하는 증가해. 그럼 같은 족에서도 원자 번호가 커지면 크기가 작아질까? 유효액 전하가 증가하지만 얘는 동시에 뭐가 같이 증가하냐면 껍질수가 같이 증가해. 어떤 효과가 더 클까? 족에서는 껍질수 효과가 더 커. 원자 반지름이 오히려 커져. 왜냐면 전자 껍질수가 증가하는 효과 때문에. 유효핵 전하도 증가하지만 같은 족에서는 껍질수의 증가 효과가 더 큰 거야. 원자 크기에는. 이해됐어? 그러면 같은 주기에서 원자 번호가 커질수록 원자 반지름 감소. 같은 주기에서 원자 번호가 커질수록 원자 반지름 감소. 이거는 뭐 때문이다? 같은 주기에서 원자 번호가 커질수록 원자 반지름이 감소하는 이거는 어떤 이유 때문이다? 당기는. 정확한 용어를 해야 된다니까? 여기 서술형은 정확한 용어 아니면 다 감점돼. 자, 다시. 핵전. 핵전화 아니고 다시 정확하게. 양. 아니, 유효핵전화. 유효핵전화. 핵전화만의 의미가 아니야. 유효핵전화. 알겠어? 다시 같은 주기에서 원자 번호가 커질수록 원자 크기가 감소하는 이유는 뭐다? 유효했잖아. 유효핵전화가 증가해서야. 같은 족에서는 원자 번호가 커질수록 반지름이 커져. 그 이유는 껍질 수의 증가. 내가 왜 이걸 강조하냐면 이 부분에 이게 왜 이렇게 되냐라고 이유를 물었을 때 서술형에 정확한 용어를 안 쓰면 다 틀리게 체크된단 말이야. 땡기는 힘이 세져서 이거 인정 안 돼 답으로. 유효액전화란 표현이 들어가야 돼. 알겠어? 자, 둘 중에 누가 반지름이 클까? 마그네슘 원자냐 마그네슘 이온이냐? 어느 쪽이 반지름이 클까? 마그네슘 원자? 그렇게 생각한 이유는? 이유는 껍질수가 얘가 많아서. 껍질수가 많을수록 반지름이 크구나. 그죠? 그 다음 얘하고 얘를 비교해. 둘 중에 누가 반지름이 커? 누가 클까? 그렇게 생각한 이유는? 이유는? 유효했잖아. 유효액전화가. 그죠? 이거는 유효액전화의 차이지. 유효액전화 혹은 양성자수도 괜찮아. 여기서는 유효액전화가 결국은 양성자수의 영향을 받으니까 유효액전화가 작아서 반지름이 큰 거죠. 산소가. 그지? 누가 반지름이 커? 누가 반지름이 커? 원자. 플로린 원자? 왜? 그렇게 생각한 이유는? 이유는
아니 껍질수 비교해봐. 쟤네들 껍질수 같아 달라? 같. 자, 유효액전하는 양성자수의 영향을 받으니 양성자수 같아 달라? 그럼 비교할 수 있는 게 뭐밖에 없어? 전자. 전자수 누가 많아? 원자. 아, 이온이. 이윤이 많죠. 그럼 전자수가 많으면 크기가 커질까 작아질까? 커지죠. 왜 커져 전자수가 많으면? 유효액전화. 아니야. 유효액전하라는 이유는 이미 여기서 썼잖아. 그럼 여기선 전자수라는 이유로 바꿔야 될까? 이걸 뭐라고 표현을 해야 되나? 얘네들이 양성자수가 같죠. 그러면 유효액전하는 끝난 거야. 유효액전하는 여기서 그냥 양성자수라고 생각해도 큰 무리가 없어. 양성자수가 같으므로 얘네들의 크기는 유효액전하를 이용해서 설명하면 안 되는구나. 왜? 양성자가 같으니까. 그럼 전자수로밖에 설명이 안 돼. 전자수가 많은 애는 왜 크기가 크냐? 전자 사이에 무슨 힘이 작용해? 아니 전자들끼리 서로 어떻게 하고 있겠어? 밀잖아. 그럼 그게 무슨 힘이라 그래? 예? 미는 걸. 자, 물론 청력인데 우리 청력이라는 표현을 잘 안 써. 반발력. 응? 반발력. 알겠어? 전자 사이에 반발력 때문에 서로 밀어갖고 얘가 커진단 말이야. 그러면 껍질수는 많을수록 양성자수는 적을수록 전자수는 많을수록 크기가 커지는 거네? 반지름 비교할 때 항상 순서가 이 순서야. 바꾸면 안 되고 얘네들 크기를 비교하고 그 이유를 서술하라고 서술형에 나왔을 때 이 세 개의 용어 외에 딴 걸 쓰면 감점이야. 알겠어? 특히나 전자수가 얘네들처럼 다른 건 다 똑같고 전자수만 다른 경우인데 유효액전하로 서술하면 틀려버려. 무슨 말인지 알겠지? 전자수가 많아서 반발력 때문에 크다라고 설명해야 돼. 이유가 다른 거야 지금 2번하고 3번하고. 오케이? 이해했어? 순서 항상 이 순서. 그리고 용어도 항상 이 용어. 다른 거 쓰면 틀린다. 원자 반지름을 순서대로 나열하시오. 큰 거부터. 비교할 때 뭐부터 보는 거다? 내가 순서 중요하다 그랬어. 뭐부터 보는 거다? 자, 그러면 껍질수만 비교하면 벌써 그룹이 어떻게 나뉘어? 이렇게 나뉘잖아. 2주기, 3주기. 2주기하고 3주기 중에 당연히 누가 크겠어? 3주기가 커. 그리고 이제 같은 3주기 중에서 다시 비교할 땐 뭘로 비교해야 돼? 아니라니까. 순서 잘 봐봐. 항상 이 순서야. 껍질수에서 갑자기 여기로 넘어가면 안 돼. 껍질수가 같으면 그 다음에 뭘 비교할 차례야? 양성자수 비교할 차례야. 자, 둘 중에 누가 커? 양성자수가 많으면 크기가 큰 거야, 작은 거야? 작은 거야. 왜? 유효액전하가 세니까. 알겠어? 다시 둘 중에 누가 커? 반지름. 나트륨하고 마그네슘 중에 반지름이 누가 커? 나트륨. 얘가 제일 큰 거라고. 껍질은 3개에 양성자수는 둘 중에 작은 애. 그 다음이 누구야? 마그네슘. 그 다음. 산소. 플로. 알겠어? 근데 얘네들이 모두 안정한 이온이 되었어. 얘네 이온 되면 다 누구처럼 돼? 얘네 이온 되면 다 누구처럼 생기는 애들이야? 18. 그 누구 어느 18족? 당연히 이온이 되면 18족처럼 되지. 어느 18족? 2주기. 1주기. 에이. 2주기. 그러니까 2주기 18족이 누구냐? 네. 다 네온처럼 되는 애들이지. 네온은 이온이 안 되니까 제외. 나머지 넷 중에서 이온 반지름이 제일 큰 애는 누구냐? 자, 비교할 때 똑같이 비교하는 거 항상 이 순서야. 근데 껍질수를 비교하면 이온이 됐을 때 쟤네 이온이 되면 껍질수가 똑같으니까 비교가 안 되지. 그럼 어디로 넘어가? 양성자수. 자, 양성자수를 비교해서 누가 제일 반지름이 클지 예상해봐 이제.
마그네슘 아까부터 계속 지금 이 얘기를 하는데 양성자수가 많을수록 크기가 큰 거야 작은 거야? 작은 거야. 자 다시 누가 제일 커? 산화 이온이 제일 크다고. 그 다음에 플로린 화학 이온. 음이온은 화를 붙여야지. 그 다음 네. 네온 이온 안 돼서 뺐잖아. 나트륨 이온. 그 다음에 마그네슘 이온. 껍질 수가 같으면 그 다음에 비교해야 되는 건 양성자수야. 항상 순서대로 비교하는 거야. 그리고 양성자수가 많으면 크기가 작은 거야. 큰 게 아니라. 이걸 헷갈리면 안 돼. 얘네들 이온이 되면 다 전자 배치가 똑같이 생기지. 네온처럼. 이런 애들을 뭐라 그래? 등전자 이온. 전자수가 같은 이온들. 2주기 비금속이랑 3주기 금속. 이런 애들이 같겠지. 그럼 3주기 비금속이랑은 누가 등전자 이온이야? 3주기 비금속이랑 이온 됐을 때 똑같아지는 애들이 누구야? 4주기 비금. 4주기 비금속이요? 금속이지. 비금속들은 이온이 되면 자기 뒤에 있는 18족처럼 되고 금속들은 이온이 되면 자기 앞에 있는 18족처럼 되는 거잖아. 응? 2주기 금속, 2주기 비금속, 3주기 금속 요 연결 라인 얘네가 같은 이온이 되는 등전자 이온들 묶음. 3주기 비금속과 4주기 금속 여기가 또 등전자 이온 묶음. 이렇게 되는 거라고. 알겠어? 항상 순서가 중요해. 껍질수 비교하고 전자수로 넘어가면 안 돼. 건너뛰면 안 돼. 응? 나트륨이 안정한 이온이 되고 싶어. 전자가 11개인데 안정한 이온이 되고 싶으면 전자를 어떻게 해야 돼? 몇 개 버리면 안정해질 수 있어? 버린다는 게 어디로 보낸다는 뜻이야? 버린다는 게 어디로 보낸다는 뜻이지? 이게 지금 3껍질인데 얘를 어디로 보내야 버린다 그래? 무한으로 보내야 버린다 그래. 그럼 얘를 무한으로 보내려면 에너지를 흡수해야 돼? 방출해야 돼? 자, 3껍질하고 무한대 껍질 중에 누가 에너지가 높은 껍질이야? 그럼 에너지가 낮은 데서 높은 데로 보내는 거네? 흡수해야 돼? 방출해야 돼? 흡수를 해야 돼. 양이온이 되려면 에너지를 흡수해야 된다고. 그래야 전자를 무한으로 보내지. 이때 흡수해야 되는 이 에너지에다 이름을 붙여준 거야. 무슨 에너지라고? 이온화 에너지. 이온이 되기 위해 필요한 에너지. 더 정확하게는 양이온이 되기 위해 흡수해야 되는 에너지. 이게 이온화 에너지야. 자, 내가 이걸 이원이라 할게. 그래서 전자를 하나 뗐어. 이게 사라졌어. 그럼 산껍질이 없어진 거지 얘는. 산껍질에 전자가 하나밖에 없었는데 전자를 날려버리잖아. 산껍질이 없어진 거지. 자, 근데 내가 하나 더 떼고 싶어. 그럼 이제 어디서 떼야 돼? 이 껍질에서 떼야 되지. 자, 이 껍질에 있는 전자를 하나 뗀다고 치자고. 떼려면 뗄 수는 있어. 에너지가 많이 필요해서 그렇지. 그럼 당연히 이때 흡수해야 되는 에너지 E2는 이원보다 커 작아? 산껍질에서 떼는 거랑 이 껍질에서 떼는 거랑 당연히 크지. 그래서 전자 하나 또 뗐어. 하나 더 떼고 싶어. 어디서 떼? 몇 번째 껍질에서 떼는 거야? 하나 더 떼고 싶으면? 아직 이 껍질에서 떼야 되지. 왜? 이 껍질에 전자가 8개나 있는데 그 중에 하나 뗐으니까 7개는 남았잖아. 하나 더 떼. 세 번째 거. 자, 세 번째 거 띄는 전자. 요거. 이때 흡수해야 되는 에너지. E3라고 하자고. E3. E2보다 E3가 클까 작아? 클까 작을까? E1에서 E2로 넘어갈 때 확실히 커져. 껍질이 3에서 2로 내려가니까. 근데 E2에서 E3는 어때? 같은 이 껍질이지. 누가 클까? 왜? 왜 E2가 클 거라 생각했어? 왜 E2가 크다고 생각했어? 이유가 없어? 그냥 찍었어? 이유.
아니 이유가 있으면 말을 해보면 되잖아. 왜 말을 안 해? E3가 더 클 거. 왜 E3가 더 클까? 아니 이유 그렇게 생각한 이유가 있을 거 아니야. 응? 왜 E2보다 E3가 클까? 그 전자 하나 버리는 음. 그 에너지가 더 커져서. 그러니까 왜 커지냐? 맞아, 전자 버린 에너지가 커지는데 같은 이 껍질인데 왜 커지냐 이거야. 같은 이 껍질인데. E2에선 응. 8개여서 어. 그 하나당 에너지가 작았는데 7개 돼서 커져. 그렇지. 그렇게 나와야지. 원자핵이 8개 땡길 때랑 7개 땡길 때랑 전자 하나가 받는 인력이 달라. 전자수가 줄어들수록 전자 하나당 받는 인력이 늘어난다고. 더 세게 땡긴다고. 떼기가 점점 어려워져. 같은 껍질이어도 떼면 뗄수록 떼기 어려워진단 말이야. 그러니까 전자를 떼면 뗄수록 필요한 에너지는 점점 커져요. 이걸 우리가 순차 이온화 에너지라고 하는데 이게 제1이온화 에너지, 제2이온화 에너지, 제3이온화 에너지 계속 뛸 수 있어. 제4, 제5, 제6 얘 전자 다 떼서 제11이온화 에너지까지 할 수 있어. 무조건 가면 갈수록 이온화 에너지는 무조건 커지는 거야. 순차 이온화 에너지는 줄어들 수가 없어. 얘는 차수가 증가하면 무조건 커져. 무조건 커지는데 2에서 3으로 갈 때는 어쨌든 그래도 같은 껍질이잖아. 조금 커져. 근데 1에서 2로 갈 때는 껍질이 아예 바뀌었었지. 커질 때 엄청나게 커진다고. 똑같이 증가를 하긴 하는데 껍질이 바뀔 때 엄청 많이 증가해. 그래서 이걸 보면 첫 번째 전자 뗄 때 필요한 에너지 제1 이온화 에너지, 그 다음 두 번째 전자 뗄 때 필요한 에너지, 세 번째 전자 뗄 때 필요한 에너지, 이런 뜻이지. 자, 요 A를 봐봐. 몇 번째 전자를 떼고 몇 번째로 넘어갈 때 가장 많이 증가했는가. 당연히 순차 이온화 에너지는 갈수록 늘어나는 건 당연한 거야. 근데 어디서 제일 많이 늘었어? 이온이 제1에서 제2로 넘어갈 때 압도적으로 커졌어. 이게 무슨 뜻이야? 얘는 원자과 전자가 몇 개다? 한 개라서 하나 띄고 두 번째 거 띄려고 보니 이미 껍질이 하나 없어졌더라. 가장 바깥 껍질에 전자가 하나밖에 없어서 걔 띄고 나니까 그 다음 껍질로 넘어가야 돼서 겁나 증가했다. 이온화 에너지가 엄청나게 많이 증가하기 바로 전까지가 원자과 전자야. 즉 얘는 원자과 전자가 한 개 1쪽이구나. 이걸 알려주는 거야. 순차 이온화 에너지가 알려주는 힌트는 딱 하나야. 얘가 몇 쪽이구나. B는 몇 쪽이라고 생각해봐. B는 2쪽. 2에서 3으로 넘어갈 때 엄청나게 커졌네. 여기까지가 원자과 전자구나. 2족이네. C는 3 자꾸 너 13쪽. 너 서술형에 3족이라고 써라. 어? 13족. 알겠어? 순차 이온화 에너지는 뭘 알려주는 힌트다? 족을 알려주는 힌트다. 급격히 증가하기 직전까지가 원자과 전자다. 그러면 이번에는 나트륨에서 다 떼지 말고, 응? 나트륨에서 다 떼지 말고 바꿔보자. 얘는 원자번호 11번 나트륨. 여기서 전자를 띄면 안정한 이온이 되는 거고 무한대로 날리면 물론 이때 이제 에너지를 흡수해야겠지. 그리고 원자번호 12번 마그네슘. 얘는 여기 전자가 2개 있어. 여기서 전자를 일단 하나 띄어서 무한대로 날리면 역시 얘도 에너지가 필요하겠지. 자, 이거를 나트륨의 이온화 에너지, 마그네슘의 이온화 에너지 이렇게 표시를 할게. 둘 다 산껍질에서 띄고 있어. 그지? 자, 둘 중에 어느 이온화 에너지가 더 클까? 누구를 떼는데 더 힘이 많이 들까? 나트륨. 이라고 생각한 이유는? 나트륨이라고 생각한 이유는? 자, 왜?
아까 우리 같은 주기에서 원자 번호가 커질수록 뭐가 증가한다고 배웠어? 땡기는 힘. 뭐라고 불렀지 그걸? 유효. 유효액전화. 자, 둘 중에 누가 유효액전화가 커? 나트륨이야 마그네슘이야? 마그네슘. 그게 무슨 얘기야? 전자를 당기는 힘이 얘보다 얘가 크다. 그죠? 그럼 떼기 위해 필요한 에너지 누가 많이 필요해? 마그네슘. 이게 크다고. 세게 당기니까 힘도 많이 든다고. 그러면 같은 주기에서 원자 번호가 커질수록 유효액전화가 증가해. 그럼 이온화 에너지는 증가해야 돼? 감소해야 돼? 증가해야 돼. 땡기는 힘이 세지면 당연히 필요한 에너지도 늘어나지. 떼기 힘들어지는 거야? 아니면 떼기 쉬워지는 거야? 힘들어지는 거야. 이온화 에너지가 클수록 전자를 떼기 힘든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어? 그러면 봐봐. 같은 주기에서 원자 번호가 커질수록 유효액전화는 증가했었어. 그럼 이온화 에너지도 커져야겠네? 2주기만 놓고 봐봐. 여기부터 여기까지가 2주기인데 이온화 에너지가 증가했다가 계속 증가해야 될 것 같은데 여기서 한번 감소해. 또 증가를 하다가 여기서 한번 감소를 해. 증가 2주기 끝나고 3주기로 가니까 뚝 떨어졌어. 여기는 왜 뚝 떨어지는 거야? 3주기로 가니까 이온화 에너지가 왜 뚝 떨어져? 주기가 하나 바뀌니까 이온화 에너지가 이렇게 크게 감소하는 이유는? 이온화 에너지는 전자를 떼기 위해 필요한 에너지다. 왜 3주기로 가면 감소할까? 3주기. 3주기는? 전자가 전자수 때문이야? 잘 생각해봐. 여기 있는 애들은 어쨌든 전자를 2껍질에서 뗐어. 근데 3주기부터 몇 껍질에서 떼? 3. 그러면 똑같이 무한대로 전자를 띄는데 똑같이 무한대로 떼는데 2껍질에서 뗄 때 필요한 에너지랑 3껍질에서 뗄 때 필요한 에너지를 비교해봐라. 2껍. 당연히 2껍질이 크지. 만약에 4주기로 넘어가면 더 줄어 필요한 에너지는. 자, 다시 2주기에서 3주기로 넘어갔을 때 이온화 에너지가 뚝 떨어지는 이유는 껍질 수가 증가해서야. 여기도 마찬가지야. 1주기에서 2주기로 갈 때 왜 뚝 떨어졌겠어? 껍질 수가 증가해서야. 그럼 같은 주기에서 이온화 에너지가 어쨌든 2번 감소하지만 어쨌든 전체적으로 좀 늘어나는 모양이잖아. 대체로 증가하잖아. 증가하는 이유는 뭐 때문이고? 여기서는 아니라니까. 같은 주기에서 왜 지금 이온화 에너지가 증가하는 모양을 그리는 거야? 같은 주기에선 껍질 수도 다 똑같은데? 유효액전화. 양성자 수가 증가해서 유효액전화가 커지니까. 그럼 이제 여기서 왜 2번은 감소하는지가 문제야. 분명히 여기서도 유효액전화 증가를 하거든? 근데 왜 이온화 에너지는 감소하냐? 이거 예외 구간이잖아. 엄청 중요한 예외 구간. 2족 13족, 15족 16족. 왜 예외냐? 2족 13족의 예외는 이것 때문이야. 베릴륨에서 붕소로 가는데 여기서 전자 하나 떼려면 ES에서 떼고 붕소는 EP에서 떼거든. ES하고 EP 중에 누가 에너지가 높아? EP. 물론 유효액전화는 붕소가 베릴륨보다 커. 하지만 ES보다 EP의 에너지 준위가 높은 게 더 큰 영향을 미친 거야. 여기서는. 쉽게 말하면 오비탈 전자 배치 때문이야. 그럼 15족 16족은 왜 예외냐? 자, 15족 질소. 이 중에서 전자 하나 뗀다 그러면 어느 오비탈에 있는 전자를 떼겠어? 전자를 뗀 때는 어디부터 떼는 거야? 안부터 떼는 거야? 바깥부터 떼는 거야? 아, 그래요? 그러면 전자를 뗄 때 안에부터 떼면 1껍질에 전자가 있고 2껍질에 전자가 8개, 3껍질에 2개, 뭐 예를 들어 1껍질에 2개가 있어. 응? 2개가 있어. 전자를 떼는데
안쪽 껍질 1번 껍질 뭐가 붙었대? 아니잖아. 전자를 왜 안에서부터 떼? 전자는 어디부터 떼는 거야? 밖에부터 떼는 거야. 그치? 자, 다시. 질소에서 전자를 한 개 떼고 싶으면 어디 거부터 떼는 거야? 바깥 것부터 뗀다는 것은 가장 에너지가 높은 것부터 뗀다야. 그럼 어디에 있는 전자부터 떼는 거야? 어느 오비탈? 이 P에 있는 것부터 떼는 거야. 그럼 PX냐 PY냐 PZ냐 그거 상관없어. 얘네 셋은 에너지가 똑같으니까 랜덤이야. 무조건 이 P에 있는 것 중에 하나 떼면 돼. 그럼 이거 하나 뗀다고 치자고. 자, 산소 거 전자 하나 뗄 거야. 누구부터 떼? EP. 근데 이 P에 랜덤으로 뗄까 이 경우도? 얘는 아니다 이거야. 얘는 누구부터 떼? EP. 이 P에 X. 쌍을 이룬 애부터 뗀다고. 혼자 있는 애가 아니라. 왜? 에너지가 더 작게 들어서. 그러니까 왜 에너지가 더 적게 드냐 이거야. 그게 핵심이야. 왜 혼자 있는 애보다 쌍을 이룬 애를 뗄 때 더 힘이 덜 들까? 밀어내고 있어. 뭐가 있어? 반발력. 전자 사이의 반발력. 유효액 전하는 분명 둘 중에 누가 커? 얘가 커. 땡기는 힘은 분명 산소가 세. 하지만 홀 전자보다 쌍을 이룬 전자가 반발력에 의해서 떼기 쉬워지잖아. 여기선 그 효과가 더 큰 거야. 그래서 오히려 이온화 에너지는 산소가 질소보다 작아. 자, 둘이 약간 이유는 다르지만 어쨌든 크게 보면 둘 다 오비탈 전자 배치 때문이지. 근데 얘하고 이유를 따로 정확하게 설명하라고 할 수도 있어. 그럼 얘는 ES의 전자보다 EP의 전자가 에너지가 높아서 이온화 에너지가 작다. 떼기 쉽다. 얘는 홀 전자보다 쌍을 이룬 전자가 반발력에 의해서 더 떼기 쉽다. 이걸 정확하게 설명해야 돼. 알겠지? 어쨌든 중요한 건 예외 구간이 여기 고정이라는 거. 3주기에도 보면 2족 13조 15족 16조 고정이야. 고정. 원래 이온화 에너지는 증가해야 하지만 딱 2번 감소하는데 2족 13조 15족 16조. 이해했어? 자, 근데 이게 제일 이온화 에너지일 땐 이래. 제일 이온화 에너지일 땐. 근데 만약에 내가 전자를 하나씩 다 떼고 이게 제일 이온화 에너지 기준으로는 얘가 베릴륨 붕소지만 자, 베릴륨에서 전자 하나를 떼고 나면 얘는 ES에 3개 남죠. 아니, ES에 하나. 이 상태가 되죠. 그리고 붕소에서 전자 하나 떼면 요 베릴륨처럼 되는 거지. 이게 붕소 그림이 되는 거죠. 만약에 하나씩 뗐다면 얘가 베릴륨 그림이 되고. 그럼 이 붕소 그림은 전자 하나를 떼고 나면 이건 누구의 모양이 되는 거야? 전자를 하나 떼서 이 모양이라면 얘는 누구야? 탄소죠. 이게 전자를 하나 뗐을 때 오비탈 전자 배치지. 제일 이온화 에너지를 흡수해서 하나씩 다 뗐어. 내가 여기서 하나씩 또 떼고 싶은 거야. 그러면 얘는 뗄 때 어디서 떼? 이걸 떼겠지. 얘는 이걸 떼겠죠. 얘는 ES 오비탈보다 EP 오비탈이 에너지가 높아서 떼기 쉽다 그랬는데 아까 얘네들 이번엔 얘네들이 아까 모양이랑 똑같이 됐네? 두 번째 전자를 뗄 때는 무슨 얘기를 하고 싶은 걸까? 제2 이온화 에너지에서는 예외 구간이 한 칸 뒤로 밀린다는 얘기를 하고 싶은 거야. 제1 이온화 에너지에선 예외 구간이 2족 13족이었잖아. 제2 이온화 에너지에선 몇 족이 된다는 얘기야? 13족 14족으로 한 칸 밀린다는 얘기야. 여기도 마찬가지야. 제1 이온화 에너지에선 여기가 예외 구간이었지만 제2 이온화 에너지는 한 칸씩 밀려 16, 17쪽이 예외 구간이 되는 거야. 제3 이온화 에너지만 한 칸씩 또 밀려. 이온화 에너지가 가면 갈수록 계속 예외 구간은 한 칸씩 뒤로 밀리게 돼 있어. 그러면 이거를 제2 이온화 에너지로 바꿔 그리면 자 봐라. 같은 주기 기준으로 몇 쪽이 이온화 에너지가 제일 작아? 지금 몇 쪽이 이온화 에너지가 제일 작아? 1쪽이지. 몇 쪽이 이온화 에너지가 제일 커?
18쪽이지. 중간에 두 번 예외는 있지만 어쨌든 갈수록 증가를 해야 되잖아. 대체로 모양이. 근데 하나씩 다 뗐어. 제일 이온화 에너지 흡수해서 하나씩 다 떼고 두 번째 거 떼려고 해. 몇 쪽의 이온화 에너지가 가장 커질까? 2조. 2족이 제일 커질까? 잘 생각해봐. 1족은 원자과 전자가 하나지. 그걸 하나 뗐어. 제일 이온화 에너지 흡수해서. 두 번째 거 떼려고 해. 어디서 떼야 돼? 껍질이 바뀌어야 돼. 근데 얘는 2족은 하나 떼도 하나가 남아있지. 가장 마지막 껍질에. 2족부터는. 그럼 하나 띄고 두 번째 거 뗄 때 껍질이 바뀌는 애는 몇 족분이야? 1족분이야. 원래 제일 이온화 에너지는 1족이 제일 작았다? 근데 두 번째 거 뗄 때가 되니까 얘네가 껍질이 하나 바뀌어. 그럼 제2 이온화 에너지는 어떻게 될 것 같냐? 아무리 얘가 이온화 에너지가 작았어도 나머지 애들은 여전히 이 껍질에서 떼는데 얘만 1껍질에서 떼잖아. 이온화 에너지가 어떻게 될 것 같아? 엄청 커진다고. 엄청. 어느 정도냐? 헬륨보다 더 커져. 왜? 얘도 여전히 전자 껍질 하나. 얘도 이제 껍질 하나인 건 똑같은데 오히려 양성자 수는 리튬이 더 많거든. 그럼 무슨 얘기냐? 제2 이온화 에너지는 여기다 그래프를 그려보자면 리튬이 헬륨보다 더 올라가. 제2 이온화 에너지. 근데 베릴륨에서는 뚝 떨어져. 왜? 여기는 아직 껍질이 아직 2개거든. 그리고 여기서 증가. 아까는 예외 구간이었지만 제2 이온화에선 예외 구간 아니지. 대신 예외 구간이 한 칸 밀려. 여기가 예외가 돼. 증가. 여기도 예외 구간이었지만 이제 예외에서 벗어나. 제2 이온화 에너지. 대신 한 칸 밀려. 감소. 이렇게 된다. 그리고 나트륨에서 뚝 떨어져? 아니지. 얘가 오히려 헬륨보다 더 올라가지. 네온보다. 왜? 지금 제2 이온화 에너지야. 껍질이. 얘 이 껍질에서 떼야 돼 이제. 헬륨보다 오히려 양성자수는 더 많아. 그럼 제2 이온화 에너지는 누가 제일 큰 거야? 몇 쪽이? 1쪽이 제일 큰 거야. 이해했어? 그럼 봐라. 문제에 이제 이렇게 나와. 여기 몇 개의 원소를 줘놓고 이거분의 이게 제일 큰 걸 고르시오. 자, 2원분의 2투가 가장 큰 건 몇 쪽이 이게? 이게 무슨 뜻일까? 2원에서 2투로 넘어갈 때 엄청 커지는 애가 누구니? 이 소리잖아. 그지? 몇 쪽의 특징이야? 1쪽. 무조건 1쪽이 제일 큰 거야. 이 값은. 볼 필요도 없는 거야. 그러면 2,3분의 2포가 제일 큰 애는 몇 쪽이 이게? 그럼 이건 몇 쪽이야? 2,3에서 2포로 넘어갈 때 엄청 커지는 애가 누구니? 라는 질문이잖아. 13쪽에 대한 설명인 거야. 뭔 말인지 알겠어? 2원분의 2투가 제일 큰 건 무조건 몇 쪽? 2투분의 2,3가 제일 큰 건? 2쪽. 알겠어? 근데 간혹 가다가 2원분의 2투를 비교해 누가 큰지 골라봐 했는데 보기에 1쪽이 없을 때가 있어. 1쪽이 없는데 얘가 제일 큰지 어떻게 골라요? 무조건 1쪽이 제일 큰 거 아니야? 1쪽이 아닌 경우는 뭘 묻냐면 이런 경우를 물어. 예를 들어 질소산소처럼 예외 구간이 껴있는 경우. 자, 이런 경우는 그려봐야 돼. 제일 이온화 에너지는 누가 커? 둘 중에? 질소야 산소야? 여기 15, 16쪽 예외 구간이다? 예외 구간. 제일 이온화 에너지 이렇게 되지. 근데 제2 이온화 에너지는 예외 구간이 아니죠. 한 칸 뒤로 밀리잖아. 제2 이온화 에너지는 이렇게 되거든. 자, 2원분의 2투를 해봐. 누가 크겠나? 분모는 작고 분자는 크네. 얘가 제일 큰 애를 골라라 했을 때 거기 1쪽이 있으면 무조건 걔가 제일 큰 거야. 근데 1쪽이 없는데 얘네들 중에 이거 큰 애를 고르래. 그러면 이렇게 그려보는 소리야. 분명히 예외 구간 하나 끼고 있는 애를 물어보는 거야. 오케이? 이해했어? 이게 이온화 에너지야. 이온화 에너지는 이 그림을 그릴 수가 있어야 돼. 무슨 얘기냐면 우리 한번 해봤지만 이런 거. 제일 이온화 에너지인데
누가 원자 번호 7이고 8이고 군지 짝을 지어야 돼. 이거 눈으로 죽어도 안 풀린다 너. 다 그려야 돼. 원자 번호 7, 8, 9, 10 여기서 주기 하나 바뀌고 11, 12, 13이잖아. 이 원자 번호잖아. 오히려 여기는 족으로 바꾸는 게 편할 거야. 얘가 15족, 16족, 17족, 18족 3주기로 넘어가서 1족, 2족, 13족 바꿔놓고 이온화 에너지를 그려. 제일 이온화 에너지니까 이온. 자, 15, 16 이온화 에너지 증가 감소. 15족부터 예외 구간이지. 그리고 증가죠. 그리고 3주기로 넘어가지. 뚝 떨어져. 그리고 증가, 그 다음은 예외 구간. 이렇게 해놓고 짝지어야 되는 거야. 눈으로는 짝 못 지어. 아, 얘가 제일 크니까 18쪽. 얘가 네온. 그 다음이 2주기 17쪽 플로린. 그 다음이 산소가 아니라 질소인 거야. 그 다음이 산소인 거고. 그리고 3주기로 넘어가서 누구야? 13족이 아니라 여기 2족 마그네슘. 그 다음이 알루미늄. 제일 마지막이 돼요. 나트륨. 이렇게 그려놓고 짝을 지어야 짝이 지어지지. 안 그려놓으면 얘를 찾을 수가 없어. 근데 만약에 이게 문제가 제일 이온화 에너지가 아니야. 제2이온화 에너지이다 이랬어. 그럼 어떻게 해? 제2도 그려야 돼. 자, 제2이온화 에너지라면 15에서 16으로 갈 때 어떻게 돼? 15에서 16으로 갈 때 예외 구간에서 벗어나죠. 증가. 그리고 예외 구간이 한 칸 밀려. 여기가 감소. 이렇게 되는 거야. 그리고 18쪽 증가. 그리고 원래는 뚝 떨어져야 되지만 어떻게 돼? 그죠? 얘가 더 증가. 껍질이 하나 없어져서 얘도 이제 이 껍질에서 떼기 때문에. 그리고 2족 뚝 떨어져. 13족 예외 구간 벗어나. 그려놓고 짝지는 거야. 제2이온화 에너지였어도. 제1, 제2, 제3 정도까지는 그릴 수 있어야 돼. 예외 구간이 한 칸씩 뒤로 밀리고 18쪽보다 1쪽이 이온화 에너지 더 올라가고. 이해했어? 이걸 그릴 수 있어요. 딱 봐봐. 원자 번호 연속 2, 3주기 제일 이온화. 누가 봐도 뚝 떨어지는 데가 주기가 바뀌는 순간. 예외 구간이네? 15족, 16족, 17족, 18족 주기 하나 바뀌고 1족, 2족, 3주기. 이렇게 되는 거라고. 더 그렸으면 여기가 예외 구간이었겠지. 13족. 이해됐어? 그릴 수 있어야 돼. 여기는 그리는 게 핵심이야. 그 다음에 이제 이런 유형의 문제들 준단 말이야. 이게 이런 유형의 문제들이 여기서 제일 까다로운 문제들이야. 고려해야 될 게 너무 많아. 원자 번호 2주기 하나다. 2주기, 3주기 일단 확인하시고 이온 반지름 그러면 일단 이온 반지름 수도 나열을 해. 무조건. 얘가 질소, 산소, 마그네슘, 알루미늄. 자, 이온 반지름 순서대로 나열해봐. 제일 큰 애가 누군데? 얘네 이온이 되면 도대체 이게 언제쯤 몇 번을 해야 고쳐질까? 자, 봐봐요. 얘네 이온이 되면 껍질 수가 얘네 이온 되면 다 누구처럼 돼? 원자가 아니잖아. 이온이 됐을 때야. 이온 되면 다 누구처럼 돼? 네온. 그치? 자, 그러면 비교를 누구를 갖고 해야 돼? 양성자수. 껍질수가 제일 먼저 비교해야 되는 조건인데 껍질수가 똑같잖아. 그럼 누가 제일 커 이온이 되면? 도대체 이걸 몇 번을 해야 고쳐질까? 양성자수가 많으면 크기가 큰 거다 작은 거다? 작은 거다. 도대체 이걸 몇 번을 해야 고쳐질까 대체? 양성자수가 적은 애가 크기가 큰 거야. 누가 제일 커? 지연아, 얘네 이온이 되면 다 똑같이 생겨요. 전자수 비치가. 그치? 근데 양성자수는 누가 제일 적어? 근데 왜 자꾸 마그네슘이 나오는 거야? 질소가 있잖아.
원자 반지름이었으면 아예 껍질수가 다르니까 얘 따로 비교를 하지만 이온이 되면 껍질수가 다 똑같아지는데 양성자수만 갖고 다 그냥 한 방에 비교하면 끝나는 건데 왜 자꾸 마그네슘이야? 질소지. 양성자수가 적은 애가 가장 크기가 큰 건데 그 다음에 산소, 그 다음에 마그네슘, 그 다음에 알루미늄. 이게 순서 비교가 안 되면 하나라도 틀리면 지금 ABCD 확정이 안 되는데 제2이온화 에너지 이런 걸 그려야 된다. 이게 지금 15족 16족이잖아. 여기가 2족 13족이고 제2이온화 에너지 어떻게 돼? 자 15, 16족 증가야 감소야? 증가야. 왜? 예외 구간에서 벗어나거든. 그리고 15, 16, 17, 18쪽 올라갔다가 제2이온화 에너지니까 나트륨에서 더 올라갔다가 마그네슘 할 때 뚝 떨어질 거야 아마. 그지? 제2이온화 에너지니까. 그리고 마그네슘에서 알루미늄으로 갈 때 증가야 감소야? 증가야. 원래 2족 13족은 예외 구간이지만 제2이온화 에너지라서 벗어났어. 그럼 제2이온화 에너지가 제일 큰 애 누구야? 산소. D가 확정된 거야. 이게 C, 이게 D. 나머지가 A 또는 B인데 유효 핵전하는 B가 크대. 둘 중에 유효 핵전은 누가 크니? 이건 쉽게 비교가 되잖아. 같은 축이니까. 누가 커? 알루미늄. 이게 B, 이게 A. 끝난 거야. 양성자수가 작아야 크기가 큰 거야. 제발 잊지 마. 양성자수가 작아야 크기가 큰 거야. 응? 이게 다 저희가 돼야 돼. 이거 항상 원자 번호가 연속인 2주. 전자가 들어있는 오비탈 수는 모두 같대. 그러면 일단 벌써 오비탈 수가 늘어나는 리튬, 베릴륨, 붕, 탄, 질까지는 아니란 얘기야. 질소까지 돼야 EP가 꽉 차고 그 다음부터는 짝만 이루니까 오비탈 수의 변화가 없잖아. 그러니까 여기는 질소, 산소, 플루오린, 네온 중에 하나라는 거야 지금. 얘네들은 어차피 오비탈 수는 5개로 고정이니까 짝만 이루는 거니까 이게 딱 나오는 순간 이 머릿속에 들어와야 돼 이게. 응? 그리고 얘가 15족, 16족, 17족, 18족인데 홀전자 수 3, 2, 1, 0이었지. 이게 외워져 있어야 된다고. 그럼 여기서 2배 차이가 날 수 있는 얘네 둘밖에 없어. D가 A의 2배다? 이게 산소, 이게 플루오린이네. 근데 D가 산소인데 제2이온화 에너지는 산소가 B보다 크대. B는 플루오린은 아니야. 플루오린 A가 확실하니까. 그러면 네온은 18쪽이니까 제2이온화 에너지가 산소가 네온보다 클 순 없고 이 질소네. 왜? 제2이온화 에너지는 저희가 예외 구간이 아니거든. 산소가 큰 게 많거든. 이해돼? 이렇게 짝짓는 거야. 할 수 있겠어? 이게 돼야 돼 이게. 이게 돼야 어디 갔어? 이런 식의 문제가 이제 풀린단 말이야. 이게 마더통에도 있을 거야. 얘네들 중에 가나다라마를 확정하는 거야. 홀전자수 일단 홀전자수 써. 홀전자수를 쓰려면 족이 중요해. 1족 탄소가 14, 15, 16, 17이지. 이게 족이야. 그럼 홀전자수가 하나, 둘, 여기 지금 건너 띄어져 있지만 하나, 둘, 3, 2, 1이거든. 일단 홀전자수 쓰시고. 그럼 홀전자수가 둘이 같대. 같은 관계가 얘 아니면 얘밖에 없어. 그치? 그리고 원자과 전자수가 다 가나? 원자과 전자수는 당연히 이쪽으로 갈수록 증가야. 원자과 전자수는. 그러면 가와 나는 홀전자수는 같으면서 원자과 전자수는 가가 나보다 커야 되는 관계야. 그치? 그러면 내가 가나를 만약에 이거라고 가정해보자. 가나를 이거라고 가정해보자. 그러면 원자과 전자수, 홀전자수는 둘이 같으면서 원자과 전자수는 가가 커야 되니까 가가 플루오린이 되지. 근데 이 중에 플루오린보다 원자과 전자수가 더 큰 애가 있어? 이 중에 플루오린보다 원자과 전자수가 더 큰 애가 있어? 그럼 내 가정이 틀린 거야. 말이 안 되잖아. 그럼 얘네는 이거구나. 홀전자수가 같으면서 원자과 전자수가 가가 크니까 이게 가네. 산소. 그럼 얘가 탄소네. 그럼 얘보다 원자과 전자수가 큰 애는 플루오린밖에 없지. 그럼 가가 산소인데 제일 이온화 에너지가 마가 가보다 커야 돼.
실손해. 왜? 예외 구간이거든. 제1호 이온 에너지에서 끝난 거야. 이렇게 짝지는 거야. 오케이. 어떤 식인지 알겠어? 그려야 돼. 기본적으로 이거는 제2이온 에너지야. 그려야 돼. 그럼 해볼까? 자, 원자 번호 이거 어떻게 하라고? 다 써. 여기는 써야 돼. 13, 14까지. 이건 번호. 족으로 바꿔. 15 아니구나. 16 17 18쪽 여기서 주기 하나 바뀌고 1쪽 2쪽 13쪽이야. 이렇게 돼. 제2이온화 에너지 제2이온화 에너지. 자, 증가야 감소야? 감소. 예외 구간 약간 뒤로 빌려. 증가 그 다음은 더 증가. 얘 전자 하나 떼서 이미 껍질 하나 사라졌거든. 그리고 뚝 떨어져. 아직 얘는 껍질이 3개야. 증가 감소. 증가 예외 구간이었지만 하나 벗어났고 여기로 하나 빌렸어. 그럼 짝지을 수 있잖아. 즉 그려야 된다 여기는. 알겠지? 이게 유연한 에너지야.